현재 한중일 3국은 왕이 외교부장의 적극 행보로 인해서 각국에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 중국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를 새로운 미국 정부로 인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동북아시아 외교 전략을 준비하여 왕이 외교부장을 일본을 거쳐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왕이 부장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시 주석이 방한하겠다는 등 해석이 분분한 발언을 내놓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왕 부장의 방한은 미국의 압력에도 깊어진 한중 관계를 반영한다며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가 매우 깊어지며 경제관계는 더욱더 견고하게 발전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라는 말을 넣어 한국이 보란듯이 미국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왕이 부장이 미국 관계를 의식하냐는 질문에 이 세상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답하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중국 사이에서 잘 해보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왕이 부장의 말이나 관영 언론의 보도가 한중 관계가 깊어졌다는 단순한 보도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부에는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동시에 중국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드 보복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언제든지 한국의 총공세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심지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한국이 협조하기로 했다는 한국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참견하는 모습으로 좀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삐를 죄어 미국과 연합을 못하게 한 다음 패권을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이든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인 시너스가 한국을 좀 더 태평양 방어 전략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중국을 대항하는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쿼드에 가담하고 중국을 대항한 군사 방위 연합을 구상하기 전에 왕이 부장을 파견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치를 인식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각각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양국과의 관계가 깊은 상태이니 이것을 깨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황이고 일본에는 모테기 외무상과 왕이 부장의 회담 가운데 센카쿠는 중국당이라는 거북스러운 주제도 내뱉은 것이죠. 하필이면 이 말을 할 때 모테기 외무상은 웃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못 받아쳤다면서 일본 정계는 모테기 외무상의 태도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상이나 방위상이 관계가 좋은 동맹이 아닌 이상 웃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잘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봅니다. 2019년 대한민국과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도 경직된 한일 관계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하다 웃은 게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아베가 경질을 시키고야 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센카쿠가 중국당이라는 중국 외교부장 앞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미소를 짓고 별 대꾸를 안 한 것이라서 일본 자민당에서는 폭발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도 일본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DP 전세계 3위로 아쉬울 게 별로 없으나 GDP 2위인 중국에게는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일본 경제를 여러 가지로 떠받쳐주며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도 압도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아무리 일본 군사동맹이 미국이고 우방국이라고 한들 일본의 살림을 상당히 책임져주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스가 정권은 중국의 불합리를 알면서도 대놓고 반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왕이 부장은 일본에 일종의 군기를 잡으러 온 상황이며 일본은 절대 강한 메시지를 못 내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국가안보 주요 정책으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핵잠 등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태평양 패권에 있어서 절대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그 길목에 1차적으로 버티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붙어있는 상황이고 유사시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단독으로 중국의 작전을 수행하기 쉬운 데다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영토 문제도 대립 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일본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만한 수단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정책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 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 법안 가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내용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출 규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달 1일 발효하는 이 법의 핵심은 중국 당국이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상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관련이나 생화학 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으로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 허가제가 상당한 일본 기업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일본이 과거 한 차례 중국 때문에 크게 고생했던 히토류인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중국의 수출 허가제가 적용되는 전략 물자의 히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에 일본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17개의 원소의 총칭으로 소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소재 성능을 높여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 물자죠.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발 히토류 쇼크를 겪었습니다. 양국 간의 영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센가쿠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2012년 중국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4년 일본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를 계기로 수입 라인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60%까지 낮추는 노력을 했지만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히토류를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터용으로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뷴 등의 중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일본은 백방으로 방안을 마련했지만 중국의 히토류에서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WTO에 패소를 했으므로 일본에 수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은 일본이 한국에 써먹은 수출 규제를 따라해 그대로 일본에 사용하는 묘수를 적용했습니다. 일본은 안보의 이유로 자국의 불화수소 등을 한국에 수출 금지시키며 최악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똑같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히토류를 그 리스트에 올리기만 하면 일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고안해낸 소위 한국 주기기가 이제는 일본의 산업 목줄을 위협하게 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통들은 과거 중국이 일본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결국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한 장면이 있었다며 중국은 다시 한번 동북아 패권을 위해서 히토류 카드를 자신의 수출 규제 리스트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언제든지 실행되고 발효되어 일본의 산업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어려워지고 왕이 외교부장에게 이렇다 할 목소리도 못 냈던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본이 결정적으로 자원 수요에서 발목이 잡히게 된 꼴이라며 미국은 중국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미국에는 잘 사용할 수 없는 반면에 일본은 무역이나 관광 수지 등 중국에 압도적으로 수출하는 상태라 맞설 카드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탈일본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의 히토류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산업 괴멸이 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은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에게 일본이 한국의 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 인과응보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괴멸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정책을 펴고 웃었지만 반대로 이제 중국의 히토류에 일본 산업 전반에 매우 큰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올 때마다 식은땀을 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순간 중국은 자신의 히토류 카드를 슬쩍 일본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이는 히토류 수요국들이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조달을 우려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됐다며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에 너무 기댔던 항공 엔진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 거점을 마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다고 이를 밝혔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에어로스페이스 4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수 성공 사례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 분야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이닥은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드 휘트니 등 굵직한 항공 엔진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주요 부품은 최신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일제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이다. 직원 수는 약 590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닥 인수와 동시에 100%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했다.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인수가 한국 항공 엔진 분야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인 BMW와 GE 등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 인접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수주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닥은 다양한 제품에서 고난도 가공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제공동개발 분야에서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설계, 개발과 기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SP는 항공 엔진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글로벌 엔진 제조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수는 지난 6월 인수계약 발표 후 3개월 만에 마쳤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 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한 게 일정을 앞당긴 이유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도 한몫했다. 인수 합병 단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움직인 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 승인에 맞춰 자금 지원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정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항공 엔진 부품 시장은 약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방위산업 해외 진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4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롤스로이스도 반한 한화에어로 기술. 5일 영국 더비에 있는 롤스로이스 항공 엔진 공장에서 에어버스 A330, 보잉 787 드림라이너 등 주력 기종에 탑재되는 트렌트 엔진을 조립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10종을 2021년부터 2045년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롤스로이스 제공.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차를 3시간 달리면 도착하는 더비는 인구가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중소도시다. 양떼가 한가로 잎을 뜯는 한가한 시골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플랜드 휘트니와 함께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최첨단 항공 엔진 공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884년 창업한 롤스로이스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카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73년 자동차 사업을 매각한 뒤 현재는 항공기 엔진 제조에 전념하고 있다. 이곳 더비 공장에서 만든 롤스로이스의 트렌트 엔진은 에어버스의 A330,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등 35개 비행기 기종의 심장이다. 첨단 기술력 못지않게 부품 공급 업체를 까다롭게 관리하기로 유명한 롤스로이스가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0억 달러의 25년짜리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30년 동안 롤스로이스의 엔진 케이스 등을 주로 납품해왔는데 대부분 단기 계약이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롤스로이스가 납품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영국 롤스로이스 더비 공장에서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앤디 쿠리즐리 롤스로이스 터빈 사업부 부사장이 수주 계약서에 서명 후 찍은 기념사진. 롤스로이스 제공. 이날 찾은 롤스로이스 더비 사공장에서는 높이 2m, 길이 4m가 넘는 초대형 트렌트 900 엔진을 뉘었다 세웠다 하며 조립이 한창이었다. 통상 항공기 엔진에는 2만 종이 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부품은 엔진의 연소와 직접 관련 있는 고압 터빈 디스크 등 10종이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연결되는 동맥이나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롤스로이스 인스톨레이션 사업부 워릭 매슈스 총괄부사장은 한화가 만든 엔진 연소기 케이스, 내부 구조대, 일체형 로터 등 주요 부품이 이 엔진에 조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 톤에 이르는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기 엔진은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과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 부품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초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엔진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까지는 작은 부품 거래를 하나씩 더가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로 롤스로이스는 세계 700여 개 항공 부품 업체와 거래하는데 이 중에서도 터빈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엄선한 10여 개 톱클래스 업체와만 거래한다. 구조물 트랜스미션 사업 부문의 노르베르트 아른트 총괄부사장은 롤스로이스의 파트너사들은 납기일, 품질, 비용 대비 효율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받는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년 넘게 거래하면서 잠재성을 충분히 증명했고 이제는 롤스로이스와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롤스로이스가 지정하는 최고 파트너상을 받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일찌감치 사업 전략을 고부가가치 항공 엔진 부품 사업으로 정했다. 미국과 영국이 양분하고 있는 민간 항공기 엔진 제조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파이를 같이 키우는 실리를 택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5년 동안 GPNW와도 엔진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약 198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2015년에는 BMW와 엔진을 공동 설계하고 제작하는 국제 공동 개발 사업 파트너로도 참여했다. RSP는 단순 부품 공급이 아니라 차세대 엔진 개발에 함께 참여해 비용과 수익을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처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 덕분이기도 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공장에 이어 지난달 베트남 제2공장을 착공했다. 또 6월에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인 이닥을 인수하기도 했다. 신 사장은 최근 4-5년의 집중적인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다며 민간 항공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투자 성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공행진, 이번엔 G와 3억 불 부품 계약. G의 최신 엔진 G9X가 장착되는 보잉 777X.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항공기에 쓰이는 엔진의 고압 압축계 케이스 등 6종의 부품을 G에 공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들로부터 연이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세계 세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GE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엔진 부품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달 초 부품 공급 업체를 까다롭게 관리하기로 유명한 롤스로이스와의 체결한 장기 계약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라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G사와 약 3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